다중상태 태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다중상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다중상태 태그는 다른 HMI에 없는 기능으로 한번 알고 나면 아주 편리하지만 처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들을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태그에 대해 자세히 이해한 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멀티0001이라는 이름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던데요. 우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패턴이 없고요. 하나를 추가해야 되니 수정이란 것을 눌러서 편집이 가능하게 되고 패턴이라는 것을 입력하게 됩니다. 다중상태 태그는 총 16비트의 입력값과 총 8비트의 출력 패턴 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개수가 2개, 결국 입력 접점이 2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2개의 비트가 모두 0일 때 값을 0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0번째 비트가 1이고 첫 번째 비트가 0일 때 1을 올려주도록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트가 1일 경우에 무조건 2가 오도록 했습니다. X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무엇이 들어가던 상관없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출력 패턴입니다. 0과 1을 0일 때 출력 쪽에 0을 제어 내립니다. 1일 때는 1로 내려줍니다. 상태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들에서 내가 필요한 원하는 비트 개수를 16개까지 넣을 수 있을 것이고요. 값은 8개까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력 비트 개수는 8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값 개수는 총 8개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비트 개수를 3으로 넣어 볼까요? 이 부분에 모두 다 0일 때 값 개수를 예를 들어서 4로 넣으면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00일일 때 내가 원하는 값에 대한 패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기도 하겠지요.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 쪽을 한번 볼까요? 2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2개의 출력 포인트에 대해 첫 번째를 0으로 넣고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 0으로 제어를 내리면 0번째 비트 포인트에 태그에 0이 들어가 0으로 제어를 하고요. 2번이 제어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비트에 1로 제어가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X로 표시했다라고 하면 그 X는 제어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1로 제어를 내리면 0번째 비트에 1만 제어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대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초기화를 누르면 각각의 선택값에 대해 값 개수 3개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음 패턴 만들었을 때 모양이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패턴으로 가면 비트 개수가 2, 값 개수가 3, 결국 입력 포인트 개수가 2개, 출력 포인트 개수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주소가 하나, 출력을 입력하게 되면 출력 주소는 하나, 패턴에 따라서 입력 주소는 2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 입력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출력은 3번에다가 제어를 내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앞에 입력한 패턴에 의해서 디지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의 값이 0, 두 번째 포인트의 값인 이 주소의 값이 둘 다 0이면 다중 상태 포인트에 0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001 주소에 1이 들어가고 100002 주소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값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002 주소에 1이 들어가게 되면 100001 주소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2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펌프에서 온오프 신호가 있고 그 다음 페일 신호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장에 있는 주소를 보면 3번 주소에 0일 때 0 제어가 내려가고 1일 때 1이 제어 내려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 태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문자열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string0001로 입력하고요.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고정 크기와 가변 크기가 있는데요. 이 모드버스 장치는 고정 크기의 문자열만 지원하기 때문에 PLC에다가 잡은 문자열을 이렇게 그 개수만큼 입력해주면 그 개수 데이터를 읽어서 문자열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자열 태그는 장치에 문자열이 들어있는 경우 그 문자열을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형태고요. OPC 등 문자열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은 고정 크기 외에 가변 크기까지 모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장비에서 강제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는 메모리 크기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적산 태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CC000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적산 태그에는 입력 태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들어오는 적산 값은 관리하는 메모리가 작아 일정 값 이상이 되면 0으로 리셋이 됩니다. 0으로 리셋이 되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적산 값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 년 단위로 적산 값을 끊어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입력 태그에 AI0001이라는 태그를 넣어 보겠습니다. AI0001이 유량계나 전력량계와 같이 값이 점점 올라가는 장치를 설정한 경우 적산 값을 구하기 위해 종류를 적산으로 설정합니다. 데이터 종류를 일반으로 설정하면 프로그램 설치 시부터 지금까지의 적산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데이터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종류에는 현으로 시작하는 현시간값, 현일값, 현월값, 현년값, 전으로 시작하는 5가지와 설정시간 2가지가 있습니다. 현시간값 5가지와 전시간값 5가지입니다. 현시간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적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값이 올라가다가 0으로 리셋이 되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적산값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PPT 파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유량계나 전력량계 값이 점점 늘어납니다. 유량이 없거나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늘어나지 않고 값을 유지하다가 사용할 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현시간 값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값이 점점 늘어나다가 0분 0초가 되면 0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늘어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즉, 1시간마다 0으로 리셋되는 값이
현시간 값입니다. 전시간 값은 어떻게 될까요? 현시간 값이 점점 늘어나다가 정시가 되면 0으로 떨어지기 바로 전 최종 값을 전시간 값으로 넘겨주고 현시간 값은 0으로 떨어집니다. 이전 시간 동안 누산된 값을 표현하는 값이 전시간 값입니다. 시간값만 이해하고 나면 일의 경우 하루마다 리셋되는 값이고 월의 경우 1개월마다 리셋되는 값이며 년의 경우 1년마다 리셋되는 값으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 설정 시간값을 선택합니다. 시간 단위를 10분으로 설정하면 10분마다 리셋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아날로그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입력 태그에 설정한 태그가 적산값이 아니라 수위값과 같이 일반 아날로그 값일 경우 적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량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가동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동시간은 가동값에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발생했을 때, 즉 가동값이 1이면 1이 될 때 가동시간을 더합니다. 그리고 0이 되면 가동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다시 1이 되면 가동시간을 더해 값을 구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은 횟수입니다. 가동값이 1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입력 태그 값이 1이 될 때마다 1씩 더해지는 값입니다. 1이 아닌 다른 값이 되었다가 다시 1로 될 때마다 하나씩 더해서 가동 횟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팩터는 적산값에 곱해주는 값입니다. 그 다음 적산 부분에서 커트 값과 리셋 값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트 값은 종류가 적산일 때와 아날로그일 때 반대로 동작합니다. 종류가 적산일 때 이전에 들어온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해 커트 값보다 더 큰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0으로 설정하면 모두 받아들이도록 동작합니다. 리셋 값은 적산값이 점점 올라가다가 0으로 리셋되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리셋 값보다 낮은 값에서 0으로 떨어졌을 경우 해당 값을 보정하여 적산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비의 스펙을 보고 이 값을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춰주지 않아도 리셋될 때마다 조금씩 값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초기 값을 넣어도 큰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류가 아날로그일 때 예를 들어 입력 태그가 수익값이라고 하면 무리 없는 경우에도 수익값이 0으로 정확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0.1에서 0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경우 무리 없는데 적산 값이 올라가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커트 값의 값을 넣어주어 입력한 값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무시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적산 태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산 태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계산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CALC0001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태그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DI001 값과 DI002 값을 더해서 CALC0001의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식이 가능할 것이며 if부터 사인 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TC H00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일괄 제어는 여기에 추가하는 태그들을 원하는 설정하는 값으로 한꺼번에 제어를 내리는 그런 형태고요. 포인트가 작아서
AO로 보통 디지털 출력 태그에다가 제어를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설정한 포인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날로그에도 2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배치 001이라는 데다가 제어를 내리게 되면 이 값으로 값이 제어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태그를 지정하여 한꺼번에 제어를 내리는 그런 구조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 포인트를 제어하고 두 번째 포인트에 제어 간격을 입력하게 되면 1000mC라고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를 제어하고 제어 간격인 1000mC를 쉰 다음에 두 번째 태그를 제어를 내립니다. 만약 세 번째 태그가 있다면 또 그 사이에도 1000mC를 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입력하는 부분이 일괄 제어 포인트입니다. 이제 가상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태그, 아날로그 태그, 다중 상태 태그, 문자열 태그에 대해서 가상 태그 입력이 가능한데요. 먼저 VDI0001이라고 입력하고 가상 태그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소 부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디바이스도 선택이 안 되고 주소도 입력하지 않는 단지 PC에서 운영이 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DI0001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입니다. VAI0001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확인을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다중상태는 VMULTI000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STRING0001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에만 운영이 되는 이런 메모리들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태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